이번에 보내주신 대한항공 증권사 리포트.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여행 수요도 회복됐고 실적도 좋아 보여야 정상인데 이 리포트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랄까, 회사 안에서 성장을 이끄는 힘이랑 비용을 끌어올리는 힘이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 오늘 저희는 이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 그래서 이 리포트가 대한항공의 진짜 투자 포인트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의 매력이 바로 그거죠.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 줄다리기의 양상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준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흐름을 따라서 첫째로 당장 눈앞에 2025년 4분기 실적이 왜 예상과 다른지, 그리고 둘째, 2026년의 성장 동력이라는 카드가 과연 얼마나 강력할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핵심 변수, 환율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 순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2025년 4분기 실적 전망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이 리포트 보고 제일 먼저 고개를 갸웃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매출액은 전년보다 7%나 늘어서 4조 3천억 원을 넘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정작 영업이익은 거꾸로 7%가 줄어든 4,055억 원을 전망하고 있어요. 아니, 장사는 더 잘했는데 남는 돈은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이 어디서 늘었는지부터 하나씩 뜯어봐야 그 이유가 보입니다. 리포트를 보면 다행히 매출은 아주 건강하게 늘고 있어요. 여객이랑 화물, 양쪽 날개가 모두 순항 중입니다. 양쪽 다요? 그럼 여객 쪽부터 좀 볼까요? 네, 여객 사업 매출이 한 2조 5천억 원 정도로 6%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에 있었던 추석 연휴 효과가 4분기 실적에 반영됐고요. 특히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노선 수요가 꾸준히 좋았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억눌렸던 그 단거리 여행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객은 예상대로 선방하고 있네요.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4분기 수익성은 오히려 화물이 이끌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네, 맞습니다. 4분기가 원래 항공화물 업계의 최대 성수기거든요. 연말 쇼핑 시즌 때문에 물동량이 폭발하는 시기죠. 덕분에 화물 사업 매출도 1조 2,760억 원으로 6% 늘고 운임 단가 자체도 한 4% 정도 올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4분기 매출 증가는 견조한 여객 수요에 성수기를 맞은 화물 사업이 힘을 보탠 아주 이상적인 그림인 거죠. 자, 그럼 진짜 궁금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여객, 화물 양쪽에서 돈을 잘 벌었는데 도대체 왜 이익은 줄어드는 걸까요?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새는 돈, 즉 비용 문제가 이 리포트 분석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리포트는 4분기 전체 영업 비용이 무려 9%나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9%나요? 네, 매출 증가율 7%를 홀쩍 뛰어넘는 수치죠. 아니, 도대체 어떤 비용 항목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건가요? 몇 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감가상각비예요. 이게 무려 26%나 급증할 걸로 전망됩니다. 26%요? 네, 최근에 새로 들여온 신형 항공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비싼 비행기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확 늘어난 거죠. 또 하나가 바로 그 환율과 연동된 연료비입니다. 사실 국제유가만 보면 조금 안정되는 추세인데 원화 가치가 원래 낮다 보니까 달러로 사와야 하는 연료비 부담이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연료비도 전년 대비 4%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비행기를 띄우는 데 드는 가장 큰 두 가지 비용, 그러니까 항공기 자체 비용과 연료비 부담이 실적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2025년 4분기는 성장했지만 부유해지진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외형은 화물 덕에 커졌지만 새 비행기 값이랑 비싼 달러 때문에 오른 기름값 때문에 속은 좀 쓰린 상황이다.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매출 성장이 비용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게 4분기 실적의 본질이라고 리포트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4분기 상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리포트가 진짜 주목하는 2026년의 미래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뭔가 반전 카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리포트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항공사 통합이 완료된 후에 프리미엄 전략. 네. 바로 이 부분이 2026년 대한항공의 가장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될 겁니다. 리포트는 계획대로 통합이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이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항공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석을 늘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포트에서도 여행이 단순한 이동을 넘어 경험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 필수적인 변화다라고 강조하던데요. 이 프리미엄 전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하는 거죠. 첫째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항공권 가격, 즉 피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비싸도 탈만해.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환승 수요를 인천공항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동남아에서 출발해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을 거쳐 미주나 유럽으로 가는 승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거죠. 결국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서 서비스와 경험으로 승부하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의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통합의 시너지를 저가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고급화랑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그림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 카드로 꼽은 게 좀 의외였어요. 바로 항공우주사업부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분야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리포트는 이 사업부의 성장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항공을 여객기 회사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투기나 헬리콥터, 무인기 같은 방산 사업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랬군요.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공격적이던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저피탄 무인기 개발이나 UHC-50 헬기 성능 개량, 전자전기 같은 구체적인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2026년부터 본격화되면서요.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30%나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30%요? 와, 엄청나네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8,500억 원 수준입니다. 이게 전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항공우주사업부가 대한항공의 새로운 기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중요한 건 성장성과 안정성이죠. 여객이나 화물 사업은 경기나 유가, 환율 같은 외부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방산 사업은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회사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들어보면 2026년은 정말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전략으로 수익성 잡고 항공우주 사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이 정도면 실적이 크게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리포트는 여기서 아주 냉정한 분석을 덧붙입니다. 그럴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지적인데 2026년에도 매출액 증가율 한 5% 예상하는데요. 이것보다 비용 증가율 6% 예상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강력한 성장 동력이 두 개나 있는데도 또 비용이 더 빨리 늘어난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4분기의 비용 부담 요인이 2026년에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도 있을 거고요. 신규 항공기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계속 늘어나겠죠. 인건비 상승 압박도 있고요. 구조적인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결론이 정말 의외예요. 이 두 가지 성장 동력에도 불구하고 2026년 전체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보다 7% 감소한 1조 4,2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네요. 그럼 2026년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하지만 정작 돈은 더 못 버는 한 해가 될 거란 얘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리포트의 시각은 2026년이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해가 아니라 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투자의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통합 시너지를 내재화하고 항공우주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일종의 과도기적 숨고르기 기간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만 보면 2026년도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리포트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실적 전망 외에 주가를 움직일 진짜 핵심 요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드디어 이 리포트의 하이라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덮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 바로 달러원 환율입니다. 아, 환율이요? 네, 리포트는 최근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점이야말로 지금 항공주를 봐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환율이 계속 발목을 잡아왔는데 이제 그 족쇄가 풀릴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이유가 대한항공의 비용 구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연료비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지만 대한항공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대표적인 게 항공기 연료비, 그리고 항공기 빌리는 돈, 즉 리스료죠. 아, 그러니까 환율이 1,400원일 때랑 1,300원일 때는 똑같은 양의 기름을 사도 우리가 내야 하는 원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환율 하락이 곧 비용 절감이고 그게 그대로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환율이 딱 10원 변동할 때마다 대한항공에 약 480억 원의 외화평가 손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0원에 480억 원이요? 잠깐만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2025년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천억 원 정도였잖아요. 그럼 환율이 100원만 떨어져도 거의 4,800억 원? 한 분기 이익을 훌쩍 넘는 돈이 그냥 생기거나 사라진다는 계산이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회사가 열심히 비행기 띄워서 노선 개발하고 서비스 개선하는 노력보다 어쩌면 환율 1,000원 움직이는 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 정도의 민감도라면 대한항공은 운수회사라기보다 거의 환율에 투자하는 금융회사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높은 환율 때문에 실적이 억눌려 왔다면 반대로 지금처럼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고환율은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달러 부채의 가치를 부풀려서 주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따라서 환율 하락은 이 모든 부담을 한 번에 덜어주는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의 동력, 즉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최종 결론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나 비용 증가 같은 우려를 모두 상쇄할 만한 재료라는 거죠.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가 그리는 대한항공의 모습은 2025년 4분기는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실속은 없었고 2026년은 프리미엄 전략과 항공우주 사업이라는 멋진 미래 성장 스토리를 쓰기 시작하지만 역시나 비용 문제로 단기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다소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단기 실적만 보면 물음표가 찍히지만 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는 시각이죠.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게임 체인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환율이라는 겁니다. 환율이 10원만 내려도 480억 원의 이익이 개선되는 구조 때문에 최근의 환율 하락세가 그 어떤 실적 지표보다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 이 리포트의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리포트는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2020년 대한항공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을 1조 520억 원 정도로 추정했고요. 이익 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가는 이익의 9배, 즉 PE 9배 정도는 되어야 하고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 PB 1배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이런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주가 28,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 겁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